어디 비서관실을 통해 피고인 박지원에게 이와 같은 그 다음에가 보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생 1차 통신간에는 이땡땡 48세로 언급하여 소형 부문을 타고 표류 중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표류 지역은 상기 선박간 통신 지점으로 볼 때 서해 NL 해역 황남, 가령, 연평도, 서북방 약 20km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선박간 통신 내용입니다. 북한 선박간. 구명조끼도 우리 거 아니고 남조선 사람이라고 한다. 보안원한테 살려달라고 한다. 즉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 그 보안원한테 살려달라고 말한 거를 박지원 원장이 9월 22일 오후 5시에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당위원한테 다 보고하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남한인한테 접근하지 말고 집중 감시하면서 물에 빠지지 않게 하라. 4시 16분입니다. 남한인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동기 알아보라고 한다. 사람 한 명 탈 수 있는 부유문을 타고 온 것으로 보임. 오후 4시 48분입니다. 국정을 물어보니 대한민국 이땡땡이라고 그랬음. 이때 벌써 이대준 씨가 보안원한테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를 오후 5시 37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보안원한테 살려달라라고 한 거를 국정원장이 보고했던 거고, 이날 아직도 이때는 살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판결문 45쪽입니다. 20년 9월 22일 15시 49분경 북한 강령구 등산로 해상에 구명의를 입고 살려 주세요 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국내인 추정 불상의 남자가 있다. 나의 내용을 북한군 통신 내용을 우리 군 정보 어디부터 및 군과 국정원에서 감청한 상황이다. 이미 이때 당시에 살려주세요라고 감청을 군과 국정원이 했습니다. 아까 계속 이어서 문건입니다. 판결문 45쪽입니다. 같은 날 20-20형까지 감청한 내용, 마지막 감청에 의하면 요 구조자죠. 이대준 씨를 구조하거나 인양하지 않고 있음, 해상에 떠 있는 상태. 즉 북한에서 요 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인양하지 않고 그냥 해상에 떠두게 했다라는 게 국정원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부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감청 당시 요 구조자의 상태는 살아있으나 눈밑이 검하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하였음. 즉 눈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통신 내용을 감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눈밑이 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구조하지 않았죠. 근데 국정원에 의하면 통일부 대북 연락과 등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연락망이 없어서 구조 요청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통일부 대북 연락과 등에서 대응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통일부 대북 연락과 등에서 대응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통일부가 유족한테 설명해 주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대응 매뉴얼과 통일부 비밀 상급 북한 관할 수용 내 민간 선납 납포 대응 매뉴얼이 있고 우리청 임무는 이런 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통일부 직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사항을 여러 가지 국정원도 첩보 사항을 듣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통일부 직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첩보를 듣고 인도 현역 국장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관련 사항 보고 18시부터 22시 5분까지 원으로부터 국정원입니다. 등문한 상황을 정리 보고드림. 9월 21일 월 새벽 시간대 서해 어업 지도선에 승선한 항해사 이대준 만 48세가 당직 근무 중 잠시 이석구 미복귀. 9월 21일 12시 50분경 동료 항해사가 해경청에 실종 사실 신고 실종된 지점에 수색 작업 진행. 9월 22일 군 감청을 통해 상기인이 해상 부위문을 잡고 표류하다가 부측 지역으로 월선한 사실 확인 이후 북한 당국 경비정에서 발견되었으나 구조 활동이 포착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 이미 9월 20일 군 감청 통해서 북한 경비정에 발견되고 구조할 정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해상 표류로 인해 저체온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 저녁 시간대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상황은 파악 불가. 이후 상황은 총에 맞아서 연우로 불태워 죽었죠. 본인의 이름을 육성으로 부측 당국에 언급한 사실을 감청. 이대준 씨가 자신의 이름을 육성으로 북측에 말했다는 사실을 이미 감청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한 사람이 이대준이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미 감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북측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한테 최초 보고한 관련된 판결문이다. 판결문 제46쪽입니다. 피고인 서훈의 지시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강원장은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경 이때 이대준 씨 계속 살아 있었죠. 대통령 문재인에게 서해 공무원 실종 상황 보고 2020년 9월 22일라는 제목의 최초 메모 보고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보고는 망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 추락으로 추정된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발견. 북한 측 선원들이 살았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두라고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18시 36분경에 이런 취지의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 보고 실시한 이후인 17시경 피고인 서훈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장용석은 각퇴근하였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겁니다.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 실종 상황 보고 일보. 어제 9월 21일 11시 30분경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 중인 9월 16일 출항인 그 무궁화 10호 499톤 승선원 18명 중 1명이 해상 추락 추정 실종되었다가 북한에서 발견 생존된 것을 정황이. 그 다음 이어서 봐주시죠. 실종자 이땡땡 몇 년생 12년 해수부 임용 해양수산부 서기.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누가 몇 년생 해수부 임용됐고 해양수산부 서기인 거를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이혼, 자녀 둘, 아들 18세, 딸 8살, 목포 서해 어업 관리단 관사에서 혼자 거주. 이 목포 서해 어업 관리단 관사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거주하는데,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9월 21일 11시 30분경 실종 사실 확인, CCTV 조사 및 선내 수색. 12시 25분 지도선 선미 우측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샌들 발견. 실종자 발견 신고 13시 이후 해상 수색, 해경, 해군 지도선 등. 9월 22일 화요일 15시 31분 6시 간 북한 서해 수안 사업소 선박간 통신활동 포착. SI 첩보죠. 살았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그냥 놔두라. 배가 하나 붙어서 말해보니까 한국인이래. 보안원 한테 살려달라고 한다. 이름은 이대준이고 나이는 48세, 사는 곳은 목포. 예전 이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간단한 메모 받았다고 그렇게 뭐 언론에 난 것 같은데, 사실상 판결문에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안원한테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고, 이름은 이대준이고 해양수산부 서기고 나이 몇 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죠. 근데 그거를 항소하면서 대통령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 해수부 장관 해양청장에게 상황 공유, 비밀 유지, 수색 작전 종료. SI 확인 상황, 북한과의 직접 소통 장가 없음을 고려, 북한 당국의 반응을 보아가며 대응 예정. 근데 북한과의 직접 소통 창구가 없음을 고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까 PDF 좀 다시. 여기 보시면 국정원에 가면 통일부 대북 연락과 등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사진 파일 다시 한번. 누구 비서관 누구는 2020년 9월 23일 이때는 사망한 일이죠. 공공시 독립변경 피고인 박지원에게 안보 관계 장관의 청구 자료로 이 불가 보고 받고 나서 54분 뒤인 9월 23일 새벽 1시에 제1차 안보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참고용으로 자체 정리에 제작해서 북한 해군 표류 우리 국민에게 조치 첩보를 보고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9월 22일 9시 2분에서 10시 9분 사이에 발전대, 황남군 웅지군에 있는 발전대, 그리고 북한군 단속정 804호 간의 통신 내용입니다. 9시 9분입니다. 지금 찾지 못하고 떠 있는 거 보고 있다. 우리가 가서 10대로 긴 장대로 구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9시 6분. 삿대, 긴 장대로 표류자 걸고 있게 하라. 9시 20분 표류자가 로프를 잡지 못해서 걸지 못했다. 9시 23분 지금 현재 표류자가 로프를 잡았으니 연락정 이후가 오면 넘겨주겠다. 9시 35분 이거 표류자 끌고 가는데 자꾸 잠긴다. 9시 45분 빨리
7.62mm 하라고 한다. 7.62mm 총이죠. 9시 53분 그거 표류자 인원 직접 이상이랑 하는 대로 빨리 하라. 준비되면 하라고 했다. 표류자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표류자 들어오지 마라는 거죠. 북한으로 가져오지 마라. 데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라는 건가? 그걸 직접 해서 수장시키라는 건가? 그러니까 직접 해서 완전히 저거 표류자 없애버리라는 소리지. 알겠다. 22시 08분 지금 총동원에서 소독 깨끗이 하고 있다. 이게 8점대와 단속점 북한 804호 간의 통신 내용입니다. 여기 끝에서 보면 피격 피사시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레이더의 기지 연평균 기지에서 발견된 이상 불빛인데 이 불빛이 그 해수부 공무원이 연우에 발라서 불태워진 그 불빛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레이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연평도에 있고 아주 고성능 카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은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저는 국정원에 있는 직원인데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받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이 사건 특수적보 관련 사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명확했다. 삭제 후 내용을 수정해서 재등록하는 경우나 배포선을 조정하여 재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정원 보고서 조난 시스템, 배포 시스템 등의 등록된 보고서를 삭제하고 재등록하지 않는 사례나 업무 관행은 없다는 검사의 질문에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삭제 조치는 파장 검토 보고서의 전체 공개 내용과는 선제 공개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피격, 소각 사실을 비공개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직원은 피격, 소각 사실을 비공개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판결문 109쪽입니다. 삭제를 어떻게 했냐? 판결문 국정에서 삭제를 어떻게 했냐면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서해, 아국인, 나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아국인, 표류, 북팔전대, 아까 통신했던 북팔전대 있었죠.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판결문 198쪽입니다. 또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건데요. 최초 발견 시에는 구명조끼에 달려있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였다.
있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상태로 기진, 맥진에 있었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공무원이 담당 해경 공무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판결문 198쪽입니다. 김홍희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 국방부를 방문하여 재확인한 SI 첩보에 관해 다시 보고하는 회의에서 피고인 김홍희가 실종자가 북한군에게 위협감을 느껴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게 민간어선이냐 경비정이냐라는 취지로 물어봐서 제가 수산업소 소속의 부선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북한은 모든 선박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수산사업소 부선을 단순한 민간 선박으로 보기 어렵고 북한군이 수산사업소 부선에 탑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경비정, 민간선박 이런 남항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피고인 김웅희가 더 물어보지는 않고 그럼 그냥 민간 어선으로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것 같다. 김웅희에 관련된 증언입니다. 다음은 그 배 위에서 발견된 슬리퍼에 대한 DNA 국가수에서 유전자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년 8월 12일 미리 질의사항에 대해 증 제1호점 슬리퍼에서 실종자 이대준의 DNA형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같습니다. 질의해표서 의뢰간서가 서울지방검찰청입니다. 공공수사로 여기서 담당했었죠. 8월 22일, 8월 2일, 22년 8월 1일입니다. 질의 중부지방해양청장경 수사정보과에서 2020년 9월 27일 의뢰되었던 증 1호증 슬리퍼에 대한 유전자 감정 의뢰 등재 1호증 슬리퍼에서 실종자 이대준의 DNA가 확인되었는지 여부 피격돼서 수확되죠. 그 몇 시간 뒤에 열린 게 조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은 제1차 안보장관 회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294에서 295쪽입니다. 제1차 안보장관 회의의 내용은 이 사건 특수정보를 배포받은 참석자들이 망인의 피격 소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끝에 이 사건 특수정보에 의하면 망인의 피격 소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은 후 피격 소각 사실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한 이후 제2차 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자고 결정을 내리고 회의 말미에 피고인 서욱이 이 사건 특수정보 SI 첩보의 보안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서욱이 보안 유지 조치 지시를 한 게 전부다. 즉 당시로서는 피격 소각 사실의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어서 이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을 뿐 은폐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1심 재판부는 제1차 안보장관회의 당시 피격 소각 사실이 아직 추정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근거로 그 시점에서는 은폐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이미 이 사건 특수첩보에 근거하여 망인의 피격 및 시식 소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결과 피격 소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제시를 넘어 국가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파장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진행된 논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은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불확정성은 은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삭제가 시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사실이 명확해진 이후에는 오히려 정보 통제와 삭제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1심 재판부는 피격 소각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은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았으나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은폐 삭제에 적기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쟁점을 항소심에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왜 어떤 방식으로 통제,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는 결과로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생명 보호 실패가 형사적 검증이 되지 못하도록 공학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각 사실하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는 이유에서 삭제한 게 아니냐 그런 반대 논리가 지금 검찰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구조하지 못하고 피격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이 미조치에 대한 정부의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해군이나 어떠한 조치를 미조치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에 상당히 많이 규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 내가 정보에 어디까지 배포할 건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게 반대 논리가 지금 은폐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건데 그러면 피격계를 숨기지 않은 구조하지 않았던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에 대해서 거의 적혀 있지 않다. 그 부분이 반대 검찰 측에 주장한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논리가 1심 판결문에 상당히 거의 없고 그 부분이 바로 구조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인데 그 부분 내용이 판결문에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다.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를 준 판결문이지만은 반대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판결문입니다. 또 북한의 만행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판결문이죠. 지금까지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그 총 구경, 그 다음에 연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이대주 씨가 북한에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태워 죽인 그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2월 달에 유엔 인권보고관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유엔 인권보고관한테 북한의 그 만행과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구조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이 판결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은희 씨가 공수처에 관련자에 대한 항소 포기로 반쪽짜리 항소와 관련돼서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